안녕하십니까. 나대 로만의 나대입니다. 네. 폭염 속이어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까매 보이지 않나요? 원래 백옥 같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조금 갈탄 같은 아이, 석탄 같은 그런 아이였죠. 근데 또 석탄처럼 매꼬롬하게 또 깔끔하게 까만 아이는 또 아니었어요. 여하튼 네, 타다만 연탄 같은 그런 느낌의 시골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 적응력이 장난 아니에요. 멜라토닌이 그냥 햇빛만 보면 좋아라고 그냥 아웅 아주 얼굴에서 그냥 빵빵빵. 네, 그래서 새까매졌습니다. 뭐 쓸데없는 TMI였고요. 여러분 자외선 조심, 폭염 조심, 폭우 조심, 그 다음에 온열질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주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은 부부이시고요. 부부 간의 에너지 교환이 어떠한지, 어떤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연인을 사귀고, 내가 가족들하고 교류하고, 내가 어떤 지역사회에 있고, 어떤 국가에 있고, 이런 게 다 에너지를 주고받고 교환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니?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상담을 해보니까 또 주변 경험을 보니까 에너지의 교환은 확실히 일어나더라. 어떻게 교환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성분이시고 남성분이십니다. 화상 상담으로 해외에 계신 분과 상담을 했었는데 사주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자리가 일주라고 하죠. 연월 일시에서 일, 윗부분은 간, 아랫부분은 지, 위에 있는 일간이 사주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임수, 까만색이니까 수기운이겠네요. 음과 양 중에 양의 기질입니다. 우선 수의 기질부터 볼게요. 응축하는 거고, 축적하는 거고, 뭐 저장하는 거고, 그 중에서 임수는 우리가 흔한 말로 호수네, 뭐 바다네, 뭐 소금물이네, 막 넓다, 막 깊다, 막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 임수가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뭔가 살균의 의미도 있고요. 여하튼 이 임수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이성적입니다. 감정적이기보다는 감정에 반대적인 좀 더 냉철한 느낌이 있는 게 이 임수예요. 홍수 빵 날 때 얄짤없잖아요. 그런 느낌의 기질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음양의 이론이라서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라서 임수 같은 경우 이성적이다, 매정하다 이런 말이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글자를 볼게요. 여기 술 노란색이네요. 자, 노란색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제어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의 방송을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오행이에요. 5가지 행동하는 어떤 원자 같은 거, 분자 같은 거 움직이는 행동. 물은 나무를 키워요. 나무는 불을 떼요. 그쵸? 활활활활. 불이 다 타고 나면 파르르 재가 남아요. 흙이 남는 거죠. 흙이 뭉쳐지면 바위가 돼요. 바위가 깡깡깡 뭉쳐지면 그 안에서 물이 안반수가 뽕뽕뽕 하고 솟아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는 순환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극을 한다 그래서 극을 한다는 게 빡 때리는 그런 것도 극이겠지만 제어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토라는 거는 토극수에서 극하는 건데 수가 흐르려고 할 때 흙이 딱 막아서면은 물길을 막아요. 극하는 거죠. 근데 수가 저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댐을 쌓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을 꼴꼴꼴 마실 때 그릇 있죠? 물병 같은 거. 그렇게 토로 딱 막아주면은 저장할 수 있어요. 담을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어한다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습니다. 정자 돌림은 바를 정자예요. 양과 음이 이렇게 쑥 자연스럽게. 근데 편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친 편. 우리가 편두통할 때 편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이 좀 더 세다, 강하다, 느낌이 그냥 빡 오는 그런 거예요. 좀 더 예리한 느낌? 네. 편관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수 입장에서 이 편관이 되게 세게 막는 느낌, 내 앞길을 막는 느낌 내지는 내가 정말 큰 댐 앞에 막혀있는 느낌일 거예요. 요게, 요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괴, 강, 쌀이라고 합니다. 임술괴강, 경술도요, 괴, 강, 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개축은요, 백호쌀이라고 합니다. 백호쌀은요, 백호대살, 어우, 겁나 무서운 살. 대자가 따로 붙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옛날 선인들께서 경각심을 빡 주기 위해서 세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고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근데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괴강살이라는 게 우두머리살, 빠바바바밤, 우두머리살이라고 합니다. 이 우두머리살이라는 게 나 대장인데 일 수도 있겠지만 제 해석은 이래요. 우리가 우두머리 앞에 나서야죠.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명령을 하는 진두지휘자가 아니라 내가 앞장서겠다는 진두지휘자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빵 났어. 그러면 천병을 파견을 합니다. 그럼 천병은 가면서 지뢰도 제거하고 적군도 제거하고 식량 라인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지는 뒤에 오는 후방 부대를 위해서 개척하는 사람, 그런 걸 저는 괴강살이라고 합니다. 괴강이네요. 또 하나, 백호살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살이에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이에요. 발기발기 찢긴다는 살이에요. 겁나 무섭죠. 내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눈을 딱 마주쳤어요. 이 눈 딱 피하면서 호랑이가 아웅, 그쵸? 딱 도망쳤는데 이 호랑이가 팔이 겁나 길어. 그래서 그냥 나를 갖다 딱 잡아쳐. 그래서 다리가 그냥 쫙 찢겨나가. 네, 피를 보겠죠. 근데 난 겁나 도망쳐. 이게 꼭 도망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피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다친다 할지라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기계 같은 거, 위험한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 해낼 수 있는 거, 그런 기질이 있죠. 자, 보세요. 괴강 2개, 백호 하나인데요. 얘가 여기 밑에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 따라란. 축술미 형살로 돼 있습니다. 갈고 조이고 닦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살이 있는 분들은 사람 사이 일에서는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요걸 조종하는 거. 이거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은 우리 이혼할 때 이혼해보셨나요? 전 안 해봤습니다만 이혼할 때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면서요. 너가 어떻게 하고 네가 어떻게 해라. 이걸 주고받고 하자. 조정하는 거. 내지는 법적으로 가면 진짜 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병적으로 가면은 깎고 조이고 닦고 이런 거랬잖아요. 수술 의미예요. 또 노란색이 여러 가지 어쩌고저쩌고인데 암 얘기도 합니다. 자, 암 수술 겁먹을 수 있는데요. 왜 암 수술일까요? 암이란 거는 길게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암 치료까지. 수술하더라도 좀 큰 수술이 되고, 이렇게 길게 내 몸 조정하고 약을 이렇게 투여했다 저렇게 투여했다 하는 그런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계속 체크를 해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병도 되는 거예요. 목공에 반지 깎고 이런 것도 돼요. 그런 일에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은 나쁘게 보면 일이 빵빵빵빵 터지거나 그렇겠죠. 그렇게 그 상황을 수습하고 조정하고 너 이리 와서 이걸 저거 이렇게 한 사람. 정말 옆에 겁재까지 있으니까 나랑 같은 검정색이 있죠. 동료이자 경쟁자일 거예요. 자, 그럼 이분 간단하게 또 해석을 해볼게요. 나 너에게 아이디어 줄게. 그 아이디어를 네가 문서화해, 정보화해. 그리고 네가 옆에 가까이 끼고 있는 돈, 결과물 이걸 나한테 줘. 이렇게 교환하자라는 팔자예요. 거저먹겠다는 팔자가 아니죠. 이게 또 하나, 이 임수가 정화를 보면 그냥 눈이 딱 맞는, 정화만 보면 내가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 안 달라는 그런 관계거든요. 정화일주 여러분, 임수일주 여러분 찾으십시오. 임수일주 여러분, 정화일주 여러분을 애인으로 만나시면 못 헤어져.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는데, 해외, 이 자리가 국가 자리, 해외 자리랬잖아요. 해외에 가면은 내가 돈과 나의 문제 해결점, 나의 결과물과 문제 해결점을 같이 갖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이 축월, 양력 1월이에요. 겁나 추운 때죠. 양력 1월에 태어나서 사주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오돌오돌 춥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이 있어주면 사주를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노란색만 볼게요. 이 12운성으로 따지면 이것들은 어떤 것들의 묘지예요. 묘지. 네. 죽으면 묻히는 묘지. 관에 들어가서 묻혀야 되죠.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앞뒷면이 있습니다. 어딘가 은둔에 있다, 갇혀 있다도 될 거예요. 묘지 잘못 만나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내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하면 내가 은둔에 있다, 피서를 가서 어딘가 세상과 좀 담쌓고 산다, 이런 것도 묘지 기운이고요. 묘지란 건 땅을 파가지고 뭔가를 묻는 작업이잖아요. 내가 저장을 한다, 저축을 한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잠시 보관을 한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는 묘지입니다. 얘는 병화라는 걸 묻고요. 얘는 경금, 정화라는 걸 묻습니다. 묻어둡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묘지인데, 괴강의 백호에, 그쵸, 묘지 기운에,
어떤 직업이실 것 같아요? 왠지 생김새도 막 우락부락할 것 같지 않아요? 화상통화로 했었는데 평범한 주부님이십니다. 네, 그냥 얼굴이 한국인이세요.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에 주부님이신데 현재 조금 아프신 상태예요. 그래서 몸을 조금 챙기고 있는데 이분이 집에서 놀겠냐고요. 절대. 내가 다음에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게 세상에 장례지도사입니다. 멋져, 멋져, 멋져. 돌아가시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 장례 지도사겠죠. 그래서 그분들 염하는 것도 체크하고 장례식도 준비를 하고, 그쵸? 이분이 만약에 장례 지도사가 되면 만나는 분들도 보통 일반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저명한다거나 업적이 좀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 만날 확률도 되게 높죠. 사회적으로 천병 역할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게 묘지다 보니까 묘지에 가실 일도 많으실 거고요. 여기 보면은 상관이 또 묘목으로 왔다면 꾸민다, 이쁘게 이쁘게 꾸민다.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밥은 굶어도 꾸미는 걸 멈출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본인께서 망자가 가시는 길에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특이하게 그렇게 꾸며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셨대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해외 거주자시니까 관뚜껑 반 열고 이쁘게 화장한 망자에게 모두가 얼굴 보고 인사하잖아요. 그쵸? 교회 같은 데서. 네, 그런 과정, 거기에 일조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분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전 몰랐을 거예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맞는 길을 결국은 찾아내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거 되게 적성에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분이 진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때그때 여건과 그 상태에 따라 다르시겠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적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데 애초 끌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적성을 갖고 계신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남편분이십니다. 네. 궁합을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조후, 그러니까 한난조습이라고 하는데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요거고 사주를 조절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요. 더울 때 에어컨 아래가 좋고 추울 때 난로 앞이 좋잖아요. 왜? 항상성, 똑같은 일정한 온도, 쾌적한 온도, 그걸 내가 유지해야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그쵸? 물론 내가 사막 가서 살아도 되고 시베리아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분께서는 사주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사주, 여기 불덩어리 있네요, 불덩어리. 따뜻한 사주를 땡기게 돼 있는 거죠. 봄날의 병화. 또 여기 볼게요. 여기 배우자 자리라고 합니다. 나와 상대의 하반신이, 하반신이 이렇게 술, 그쵸? 합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주에 내가 부족한 부분 내지 내가 필요한 부분을 땡긴다, 준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기운을 상대방에게 뭔가 나눈다, 활용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게요. 이분께서 올해 직장을 옮기신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일반 공무원 같은 그런 직종으로 가시는데 관인생 공무원 스타일 맞네요. 공무원 스타일인데 굉장히 고지식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관, 경관 이렇게 상관이 정말 빵빵 치는데 내 고집도 아싸라한 맛이 있는 분인데 세상을 고쳐놓겠다라고 하는 지적질을 많이 하시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공무원이 되시는데 무슨 부서냐면요, 부서 대 부서, 사람 대 사람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일이래요. 이 사주가 아니라 그런 거는 요 사주가 잘하겠죠. 근데 지금 이분께서는 그걸 쓰지 않고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분은 자기 캐릭터에 딱 맞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종으로 간 거예요. 네, 그 직종을 이분께서 제안하셨대요. 올해가 임인년이에요. 임인년. 이분께서 의기투합으로 만났는데 햇빛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운들이 돋아지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합으로서 온 거예요. 사주가 붙은 것도 있지만 운까지도 두 분의 결정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분 캐릭터가 아니라 이분 캐릭터의 일을 이분이 바톤 터치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또 하나,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큰 호수가 있대요. 임수, 호수가 있는 곳.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캐릭터에 맞는 그런
직업, 그런 지역을 얻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마냥 좋은 걸까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몸이 아프시고 지역을 옮기시면은 뭔가 병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게 분명히 많으실 거고요. 복잡다단할 거예요. 그쵸? 좋은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저 크게 나쁘지 않길, 그저 크게 좋길 바랄 뿐이죠. 그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운은 논아 먹는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필요한 건 땡겨오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네, 2021년 신축년에는 축이란 글자가 들어왔어요. 이 A라는 사람한테는 인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는 이 글자밖에 없어요. A는 이렇게 축인호 3개를 2021년에 만났고요. B는 이렇게만 만났어요. 2개만. 요게 들어와야 탕화살이 되는 거죠. 자, 탕화살이란 게 뭐냐면은 뭐 폭발한다, 뭐 화상입니다. 요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네. 근데 이 A가 이 탕화살이 들었는데 자료가 뻥 터지듯이 사라져버린 그런 일도 있었고 되게 다사다난했습니다. B는 이분과 10년째 동거를 하는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죠. 근데 이분께서 오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에 뜨거운 기름의 화상을 입습니다. 빠밤! 이분은 탕화살이 없어. 근데 화상을 입어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대요. 그냥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게 불편함만 있을 뿐이고 또 흉도 크게 졌대요. 근데 옷으로 가려질 수 있는 부위라서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화상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마치 나한테 벌어지지 않은 일처럼. 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분과 이분의 사주도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분들보다 더 사주가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이분께서 논아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분 본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서 엄청나게 그걸 다 소화시킨 건 아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에 이렇게 이 2가지 예만으로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없는 예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친구 잘 사귀어라 라는 말이랑 또 우리 요새 그 있잖아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일맥 기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게 맞는 사람, 내게 필요한 걸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넘치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래?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죠 또? 어쨌든 구독수 좀 늘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나대 로만의 나대였습니다.